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게 이끌어주실 아주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깜찍이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무입니다. 네, 진주가요. 굉장히 커요, 귀걸이가. 네네. 네. 왕방울만 하네요, 이거. 그렇죠.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하시는 그런. 그렇구나. 네.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들과 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우 씨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의 계획. 일단 몇 명 정도 낳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숨풍숨풍 낳고 싶습니다. 예. 그 남자애들 키워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뭐 몇 년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들을 키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 잘 쫓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잡아라! 이러면서 막 쫓아다닐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어찌되었든 잘 어울리고 목을 떠나서 그렇죠. 네,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일단 네. 결혼을 먼저 해야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국가와 나라가 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빨리 제 혼처를 빨리 찾아주세요. 카메라 돌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실 김세형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형입니다. 네, 묵직하시고요. 네. 씨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영을 조금 했었는데 수영하셨구나. 자,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렇죠? 지금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2명 정도. 2명 정도. 첫째는, 첫째 아이의 성별. 좀 아들을 낳을까 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딸 낳는 게 그죠? 좀 더 겁이 나시죠? 건강에 좋지 않을까. 네. 아니, 아들, 딸 구별 말고 낳아야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유상석 아이디어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첫째 아이가 지금 아들이죠? 네, 아들, 큰아들 하나 있죠. 정말로 수명이 감축된다는 걸 느끼시나요? 아니요, 어차피 아들은 아들대로 크는 것 같아요. 계속 나이를 먹으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어느 순간 제 키를 넘고부터는, 이제는 아들이 아니구나. 말만 아들이고요. 거의 친구 대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요. 우리 유상석 컨설턴트가 모르는 사이에 아마 아내분은 또 이렇게 그래요. 늙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요즘 들어 늙어 보이는 것이 그것 때문인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고1이지 않습니까? 네. 엄마가 막 야단치면서 매를 딱 들었을 때 고1이 되면 엄마의 손목을 잡습니다. 엄마? 네. 그렇죠. 왜 이러세요? 네. 이럴 때 또 아버지의 힘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렇죠? 저도 이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유상석 컨설턴트인도 와이프 그러지 마요. 이렇게 그럴 같이 수도 되면. 있고요.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성에게 딱 맞는 창업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요, 남아 전문 미술학원 창업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준마렐라 분들한테 말씀드릴 아이템은 남아 전문 미술 학원이라는 건데요. 미술 학원에 왜 남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이 거예요. 남아가 그러니까요. 남자 아이인가요? 남자 아니면, 아이. 예. 아니면 미술학원이 남는다는 뜻인가요? 남자 남아. 아이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처음 들어봐요. 기훈 씨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네네네. 뭐 딸이지만 이렇게 남자아이들 이렇게 보면 태권도 학원 같은 데는 잘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잘 다녀요.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주변에 잘 보시면 네. 미술 학원 다니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어. 왜일까요? 근데 미술학원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네. 가만히 앉아서 막 이렇게 한참 동안 그리고 이런데 집중을 잘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산만하죠. 산만하니까 화판 놓고 실내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가르치는 것에 적응을 못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딱 나타났듯이 남아 전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활용해갖고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미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정말 남아 전문 학원이 아니라 네. 남아들이 전문적으로 다니는 미술학원. 저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 저도 그래요, 처음 저도요. 들어봤어요. 예, 이런 게 있긴 근데 있네요. 정말로 이걸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현황이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남아 전문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네네. 창업 열풍이 지금 막 불고 있는 어. 상황인데 오. 지금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도입기 정도가 됐고 지금 한 3년 정도 생긴 거 3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대형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비슷한 정도가 한 2군데 정도 부모님들의 관심 속에서 잘 네.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모를 정도로 이게 지금 초창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남아 전문 미술학원이면 여아 전문 미술학원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여아 않나요? 전문 미술학원이라고 따로 나와 있지는 아직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창업하기에 조금 적절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많이 이렇게 분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쟁 상대가 많다면 네.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원생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난제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남아 전문이라고 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미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끌어오기가 용이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템 도입기 아이템이고 아직 초반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이 있으신 준마렐라 내지는 미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도전해볼 시점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그렇군요.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 그래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시작할 때 네. 먼저 시작하는 뭐 섭렵을 먼저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 김 기자의 야심찬 브리핑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 사업은 이제 불황이 없는 아이템이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 한국 교육열이 특히 높은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특히 이제 유아 조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항상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고 네. 요즘 창의성과 뭐 감수성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술 전문 남아 전문 미술 학원 같은 경우가 네. 좀 인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남아 전문 미술 학원은 이제 출발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아 미술 학원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어차피 미술학원 자체가 여아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어요. 그동안 일반적인 미술학원들은 그렇게 움직여 왔고 남아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이제 막막하게 발전이 자연스럽게 늦다 보니까 이제 컬러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술학원에서 받다 보면은 남자들은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맞춤형으로 이제 남자 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네. 조금 더 이제 그 흥미를 유발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전문 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조금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보다 떨어지는 부분을 좀 네. 집중적으로 좀 공략할 수 그렇죠. 있고 교육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천적으로도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어떤 뭐 이렇게 색감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좀 남자아이들이 약간 처진다는 건 처음 들었던 것 다른 같아요. 면이 있어서 그렇죠. 몰랐네요, 네. 정말. 그냥 옷을 입는 것만 해도 그래요. 화사하잖아요. 저희 남녀는 좀 이렇게 까만 투치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를 또 잘 못 느끼는 게 또 남자들의 특성이라고는 하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 전문 미술학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 남자 아이들을 교육하는 5계명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언어 지능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말씀을 하시고 좀 기다리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소리를 지르지 말고 단호하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막막 쪽이 좀 발달이 늦기 때문에 눈을 보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주는 게 훨씬 긍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교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 학원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네네. 그 남아 전문 미술학원이 창업 아이템으로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소장님. 네, 네. 장점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남아 전문 대상 미술학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비를 따지지 않더라도 남아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남녀를 가리키는데 혼성으로 가리키는 데보다는 일단 우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남자애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남자들 그 타켓 안에서 하는데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가르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산만한 아이들을 밖에 내놨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만 모아놨을 때 장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반응이 좋죠. 우리가 엄마들이 학원을 이렇게 보내보면 그 학원에 가서 같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죠. 오늘 수업 학원 어땠니? 어땠어?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재미가 없으면 오늘 별로 학원 재미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부모들은 그걸 듣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같이 선생님들하고 미술 교육을 하러 가서 막 뚝딱뚝딱 만들거나 놀이터 같은 데 내지는 공원 같은 데서 그림을 창의적으로 그리게 하는데 재미가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갔다 와서 아이도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재밌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반응, 구전 마케팅이 원활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장점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고 부모님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군요. 소장님, 이제 남아 미술학원에 다니는 원생들이 몇 살 정도부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유치원 이상 되는 아이들부터 네. 저학년 쪽으로 보는 게 제일 일반적일 겁니다. 어. 네.
그때부터 이제 미술에 대한 어떤 흥미를 유발해 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재능으로서 가져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한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하시기엔 정말 딱 맞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만 이 일에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학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은 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본사에서 이제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말씀하시는 당연히 미술 전공자라면 훨씬 더 판단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 잘 받으셔도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도 남자 아이가 있다면 네네. 이왕이면 남자아이 전문 미술학원에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훈 씨는 맞아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남자만 가는 곳은 군대만 의무적으로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미술학원도? 그렇죠. 미술학원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왠지 모를 좀 전문성이라는 게 좀 느껴지는 느낌이 그쵸. 있어갖고 네. 저도 만약에 남자아이가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좀 보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니는 애들도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모여서 자기네 이제 비슷한 그래요. 나이 또래끼리 모여 있으면 예. 그래요. 좀 더 크면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좋아하겠지만 좀 더 크면 이제 여자랑 같이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학원 다니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저학년까지만 보내기로 해요. 그러셨잖아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학년들까지만 성행을 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켜보고 계신 주말엘라 분들도 조금 귀가 솔깃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아 전문 미술 학원. 네. 그렇다면 창업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그래요. 궁금하거든요. 네.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일단 학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는 네.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가르치는 교육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인테리어 비용이 좀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1층을 선호하기보다는 3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30평 기준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을 가지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위치가 좋다거나 인테리어가 좀 화려해진다 그러면 비용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5천만 원 정도의 30평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요 지금 또 미술학원이다 보니까 아까 인테리어 비용 말씀하셨는데 요즘 무슨 갤러리 같은 데 가도 뭐 시멘트 떡떡 붙여놓고 설치 미술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 맞아요. 휑한데 그런가 보다 싶거든요. 네. 인테리어 비용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요것도 입지가 학원이다 보니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 입지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교육 학원의 입지 같은 경우에는요, 중산층 아파트 단지 정도가 가장 네네. 적합하고요. 특히 남아 전문 미술학원 같은 경우 6세에서 13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산층 이상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재산이 있으시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나이도 좀 성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중산층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좋고요. 네.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하신 게 아파트 단지 중에도 또 아이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그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상담사분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가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요. 소상공인센터를 방문해 보시면은 네.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네. 그게 좀 명확하지 않더라도 좀 대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뭔가요? 건가요? 주변 가게를 보면 되고요. 초등학교를 보면 됩니다. 네, 저희 아파트 단지는 초등학교가 3개 있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왠지 또 입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린이들의 전쟁터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그런 곳 학교를 보면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쭉 걸어다 보면 이 분식집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집. 온 동네가 다 떡볶이집이에요. 그렇구나. 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조금 입지를 좀 선택하는데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요. 네. 또 저희가 이 상권 분석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이제 소상공인 센터 인터넷으로만 그렇죠, 들어가셔도 상권 분석을 또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니까요. 혼자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저희 프로그램만 좀 보셔도 그쵸. 반 이상 이렇게 전문가는 돼요? 뭐 기훈 씨처럼 그럼요. 됩니다. 네. 요거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쵸.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상 수입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예상 수입 얘기할 때가 참 난감한 때가 많은데요. 네네. 많이 벌면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투자비 대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500만 원, 월 500만 원 내 손에 준다면 어떨까요? 그 정도면 주말렐라 분들이 도전하시고도 충분하실 거라고 그럼요.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300에서 500 정도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클래스 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클래스만 잘 운영이 돼도 충분히 남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어떤 경상경비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네. 수익적인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창업을 권하고 싶네요. 네. 그래요.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상 상권이 좋고 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들어가서 하시면은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럼요. 이게 또 원생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받고 수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여러분의 수입은 그만큼 그렇죠.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예. 궁금한 게 미술학원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또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학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제출하는 뭐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원 측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또 제작하고 뭔가 만드는 경우는 재료비는 별도로 따로따로 요청을 하죠. 네. 그렇게 돼서 학원비와 별도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전문 미술학원 성공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오늘 이제 저희가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모든 학원 사업에서는 가망 고객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일단 고객이 남자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반이 있다고 가정해도 결론적으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학원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이들, 이 고객이 되겠죠. 그 고객에 대한 마음을 일단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결론적으로 부모들,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의 가망 고객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학원 옆에 학교 옆에 가면 커피숍들이 의외로 잘 되죠. 맞아요, 왜 맞아요. 그럴까요? 애 보내놓고 엄마들이 그렇죠. 뭐 맞습니다. 기다리면서. 네,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이런 데들이 보면 클래스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도 클래스 단위로 들어와 갖고 뭐 할인을 해달라든지 네. 이렇게 뭉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좋으니까 가망 고객 확보가 일단 중요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아이템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렇죠. 미술학원이니까 그쵸. 남자아이들만 가르치면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술학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쟁업체들이 나타났을 때 단순하게 남자아이들만 받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꾸준하게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한 업체 이런 본사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입장벽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을 유념해서 보시는 것이 선택하실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남자아이만 받는 미술학원이 아니라 남자아이들에 관해서 많이 연구한 어떤 데이터가 맞아요.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잘 이렇게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걸 좀 잘 내세운다면 엄마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좀 조사를 해보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친구 같은 경우가요, 네. 이 만화방 있지 않습니까? 네. 만화가게, 오락실과 만화가게를 동시에 샤베이샵 개념으로 오픈을 했어요. 네. 근데 어디다 했나 봤더니 학교 앞이래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근데 거기가 여중고예요. 쫄딱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좋아하죠. 입지를 좀 이렇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거기 가져봅니다. 앞에다가 간판 하나 붙이면 되겠네요. 남학생 전문 만화방. 그러면 이제 여학생도 가끔 가다가 힐끔힐끔 쳐다볼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망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자리에 빵집 같은 게 뭐 음식점이 들어갔는데 그 뭐 대박이 터졌다고. 아, 우리 주말이라 도좀 조금이라도 보셨으면 그러니까요. 얼마 좀 건질 수 있으셨을 텐데. 예.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금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창업할 때 유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잘 된다, 좋다 이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창업 시장은 뭔가 경쟁업체들이 무조건 또 참여하는 그래서 다 맞아요. 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인데요. 유일하실 때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창업을 하시는 것보다 직접 얼마만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 뭐 얼마나 본사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상권 분석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연구를 미리 사전에 상권 분석이라든지 그렇죠. 뭐 사전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준비 없는 창업은 그럼요. 네, 성공하기 미리미리들 힘들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저희가 이 남아 전문, 그렇죠? 미용이래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지나가다 봤는데 네. 아이를 주니어 전문 헤어샵. 그것도 어쨌든 그렇죠. 틈새 네, 시장이죠. 그것도 있고 치약이래요. 치과도 치과, 있고요. 어린이 전문 치과. 어린이 전문 치과도 있고요. 그래요. 더 그거 비싸요? 그래요? 어. 애가 좀 덜 우나 봐요. 거기 가면. 네. 뭐 해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치과 저희 아이가 일반 치과에 갔다가 네. 어린이 전문 치과를 갔는데 가면 이제 일단 아동틱하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그 하얀 가운보다는 좀 이쁜 가운이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래요. 해요. 네, 이게- 그만큼 이 타겟층을 그렇죠. 구체화해야 되고 이런 게 오히려 틈새 시장으로 잘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네.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창업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쟁 상대가 많은 상태에서 창업을 도전하신다면 아마 질 수 있는 확률이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도입기 아이템, 시장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도입기 처음에 해줘야 됩니다. 그 7080이라고 혹시 아세요? 7080. 7080 뭐 노래하고 막 이러면 뭐좀 어려 70년대, 80년대. 네, 맞아요. 그게 한번 성행을 하니까 2030, 40, 60 막. 치약 아니에요, 그거? 와, 우후죽순 막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대상을 이제 타겟팅으로 해서 하니까 그만큼 더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네. 해서 요걸 또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선도 업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 시작해서 안테나샵으로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기자님께서도 우리 준말라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창업이라는 게 가장 먼저 수익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고 할 수 있다는, 일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실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뭐 충분히 창업 이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까지 한다면 뭐 기업가로까지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정민 씨도 아이들 참 좋아하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남아전문 미술학원 혹시 창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친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종합되어 있는 예술 전문 이런 예능 하고 유치원 같은 데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밤토리 녀석이 갔다가 오면 집에서 오늘 지점토로 뭐 만들어주면서 엄마한테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감각에 대한 것도 익히고 재질에 대한 것도 익히고 애가 좀 감수성도 피어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좋다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네. 미술학원 다녔었는데요. 네. 도움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남아전문 미술학원이 있었더라면 기훈 씨 참 좋아했을 텐데. 저는 뭐 남녀 같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에게 잘 맞는 창업, 남아전문 미술학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기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수익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오늘 가장 크게 와닿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모든 분들이 좀 도전하실 때 좀 성급한 마음보다는 이제 한두 발짝 물러서서 조금 여유 있게 한번 도전하시면 좀 더 성공에 가까운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렐라를 응원합니다. 주말렐라의 도전!